안녕하세요. 카페벤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된 김민창, 김예은, 나이민, 오윤지입니다. 발표는 설문조사 계획과 분석, 매장 분석, 결론 및 정리 순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 설문을 통해 주요 고객층과 소비 형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시장을 분석하고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카페벤의 이미지와 실질적인 포지셔닝을 함께 파악하여 앞으로의 브랜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을 위한 질문 도출 과정입니다. 각자 적은 질문들을 모아 비슷한 카테고리별로 묶어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담긴 총 19가지의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각 항목의 설문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번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설문을 진행하였고, 설문 마감 단계에서 전체 응답자는 14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방식은 구글 독스를 활용하였고, 총 19개의 설문 문항 중 객관식 15문항, 주관식 4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 인적 정보입니다. 응답자는 여성과 20대 비율이 높았고 직업군은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카페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페에는 주로 휴식을 위해 방문하지만 과제와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또한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모임이나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먹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기다릴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장에는 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이용하고 방문 시엔 본인을 포함하여 2명 내외의 인원이 방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 MD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커피 소비 패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들은 평소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지만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없었고 하루 중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마시는 편이며 이어서 저녁, 아침 순으로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으로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중저가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선호하는 커피 종류는 아메리카노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카페라떼와 모카의 주문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주변에 카페벤의 매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인지 경로는 주변에 매장이 있거나 이동 중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초기 대표적인 마케팅 방식이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인지한 경우는 이상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방문 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커피를 주문했고 이 외에도 디카페인 음료나 디저트 메뉴는 빙수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벤에 대한 브랜드 인식은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 모두 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디저트 메뉴가 맛있고 친근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하며 PPL이나 드라마 속 장소 협찬 브랜드를 기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으로는 커피의 가격이 비싸고 맛이 떨어지면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는 카페, 마지막으로는 매장이 주변에 없어 브랜드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 모두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아늑하고 편안하다, 조용하다, 깔끔하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좋다 의견이 있었고 부정적인 답변으로는 다른 카페와 분위기가 비슷하여 특색이 떨어진다, 시끄럽다, 개인보다는 단체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장 이용 시 불편한 점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커피 맛과 가격에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평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리뉴얼 전 로고와 현 로고에 동시에 사용하여 혼란을 빚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면에서 나무 의자가 너무 딱딱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흡음이 되지 않아 매장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매장을 이용하며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지만 꼭 카페베네를 찾을 메리트 또한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재방문 의사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앞서 설문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는데 설문 자체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답변의 선택지가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벤에 관련 내용에서는 판매 메뉴를 눌렀으면 좋겠다는 의견, 카페베네만의 장점이 없어서 방문하지 않는다는 의견, 기존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면 이용할 것 같다는 의견, 유행이 지나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딩 방향에 관련된 의견도 있었는데 커피 업계가 아닌 타 업종에서 카페베네가 지향하는 포지셔닝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는 곳을 찾아 연구하여 브랜딩에 적용한다면 더 특색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매장 분석입니다. 각 팀원은 자신의 지역에 위치한 매장을 방문하여 설문 및 관찰을 통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평촌 학원가점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아메리카노, 고객이 많은 시간대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 주요 고객층은 학부모, 청소년, 대학생이었고 원목을 바탕으로 한 유럽풍 인테리어였습니다. 평촌 학원가점의 매장 사진입니다. 이어서 평촌역점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아메리카노와 디저트류는 베이글이었고 보통 커피만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많은 시간대는 점심시간이나 저녁 10시 정도이며 주요 고객층은 과제나 업무를 많이 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흰색과 파란색을 함께 사용하여 리뉴얼된 인테리어였고 내부에는 하얀 소파와 기존 나무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촌역점의 매장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석계학점입니다. 석계학점 역시 아메리카노가 가장 많이 팔렸고 디저트류는 젤라또와 허니브레드가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아침 시간엔 주부층이,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4시 이후에는 10대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리뉴얼 전 유럽풍 인테리어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로고는 리뉴얼 전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컵홀더는 하늘색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석계역점 매장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릉역점입니다. 공릉역점 앞서 소개한 다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디저트류는 젤라또와 베이글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크로크 무슈 또한 잘 판매되는 메뉴였고 와플은 판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매장의 층계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1층은 휴식 모임, 목적의 4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이 2층은 거진한 팀을 목적의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나무 느낌이었고 리뉴얼 전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릉역점은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 소품으로 매장을 장식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공릉역점의 매장 사진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결론 및 정리입니다. 저희는 설문과 매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커피 소비 형태입니다. 고객 대부분은 점심이나 휴식 시간을 통해 방문하며 성별은 여성 고객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메뉴보다는 커피 메뉴 위주로 주문하였고 3,500원이 넘지 않는 가격대를 선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카페베네만의 새로운 메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 및 인테리어 면에서는 혹은 물품마다 리뉴얼 전 로고와 현 로고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카페벤의 하향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커피 맛에 대해서는 맛이 없다는 비평이 많았고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제대로 관리하여 추출된 커피의 맛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매장의 소음 문제는 지점마다 조용하다 혹은 시끄럽다 등의 편차가 있지만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로고 문제는 현 로고의 통일이 커피 맛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을 교육시키고
본사에서 직접 매장에 나와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매장의 소음 문제는 공간 배치와 칸막이 설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각적인 편안함보다 실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현재 하향세지만 기존의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초반에 적극적인 출점 전략으로 가맹점도 많은 편이지만 현재 많은 곳이 폐점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방식에서도 초기 주력하던 영상 매체 홍보보다는 주변에 있어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카페베네는 인지도에 비해 잘못된 브랜딩을 하여 전체적인 평이 좋지 않았고 최근 하락세와 맞물려 이를 개선할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마케팅 방식에서도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의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문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와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견된 첫 번째 문제점은 설문 대상이었습니다. 각 팀원들의 진을 통한 설문 진행 방식상 응답자의 연령대와 직업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이다 보니 높은 연령층이 응답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카페베네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이 많았던 반면 재방문 의사는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인 아닌 현장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 재방문 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의 오류 원인을 살펴보니 응답자가 카페벤에 관련 설문인 것을 미리 인지하고 답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고려하여 결과를 비판적으로 다시 분석한 후 추후에 반영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